이번 시간에는 나 홀로 경매를 하는 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나 홀로 경매를 왜 할까요?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식을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소득을 일단 높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재테크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보통 재테크라고 그러면 부동산하고 주식이 있는데, 뭐 주식은 이제 뭐 선택 여부에 따른 거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 한국에서 살면서 이게 지금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월세를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초기에는 이걸 갖다가 뭐 모르니까 대행을 맡길 수도 있고 뭐 물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라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두 가지고 이제 주식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제 메리트를 못 느낀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는 부동산을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업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도 이제 중개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스스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경매가 사실상 뜨거운 건 맞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도 굉장히 커져 있고, 지금 금융 구조도, 금융에 대한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노력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번다는 의미가 이거죠. 돈을 번다는 게, 적어도 손실은 없고 수익만 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라는 게 지식의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게 이거 지금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 그거고 두 번째는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자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정도라는 거는 이게 이해관계인이 분명히 내가 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있을 거고 채무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유자도 있을 거고 많은데 여기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입찰자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식의 정도는 굉장히 얕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는 지금 금융에서 금융 시스템이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만 준비가 되면 그 기준은 낙찰가예요. 낙찰가에 20, 30%만 준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위험도라는 거는 이제 뭐 권리에도 분석을 하고 임대차 관계라든가 이제 특수물건에 대한 유치권이라든가 이제 특수물건이 있는데 특수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개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건 무시를 하고 권리하고 임대차 부분하고 명도만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소득을 올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 홀로 경매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첫 번째가 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대행 수수료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어떻게 기준으로 잡냐면 이제 중개 수수료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많다고 보면 돼. 중개 수수료를 기준하면 0.6% 정도 되는데 한 1.2%에서 2% 정도 이까지만 지금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물건은 여기다 맡기는 게 낫고 지금 간단하고 지금 정형적인 물건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거래가 되고 문제가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이제 경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자본금에 대한 준비인데 자본금이 보통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줄 아는데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리츠라는 게 생겼어요. 리츠라는 게 생겼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자본금이 있으면 자본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이제 출자를 받아서 이거를 증권화 해가지고 지금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리츠를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략 뭐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1억짜리 부동산을 7천만 원 정도나 이제 6천에서 7천 정도에서 지금 낙찰을 받는데 여기서 한 20% 정도만 준비가 되면 충분히 받고 2천만 원이라는 게 얼마면 한 1200에서 1400 정도 이 금액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을 경매를 시작할 때 이 금액이라는 게 1200에서 1300이라 그러면 6개월 정도 적금을 부어도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제 직장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고 6, 7천만 원, 1억짜리 부동산 6, 7천만 원 정도의 지금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수익 같은 경우에는 5%를 보기 때문에 연간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게 500만 원에서 당연히 소득은 500인데 매출은 500인데
500에서 당연히 이제 이자 비용을 빼야 되는 거지.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소득이 되고, 이 소득이 그 내 근로소득하고 합쳐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는 나홀로 소송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 시간이라는 게 첫 번째는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봐야 되고,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직접 이제 물건도 봐야 되지만 관리사무실도 들려야 되고, 동사무소도 들려야 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들려가지고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임장 활동이라 그러는데, 이러면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어보면 되는데, 직접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그 대행에 대한 수수료도 일단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이런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매 입찰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나한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물건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첫 번째가 내가 물건을 하나 정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뭔 노력을 들였냐면, 첫 번째는 권리 분석도 다 했고, 두 번째는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고, 세 번째는 언제 들어갈지 입찰 가격도 다 정해놨고,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아, 이걸 꼭 받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라는 건 내가 가격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선정을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터무니없이 높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건 받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횟수가 꼭 이런 이 물건이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입찰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나한테 맞는 이제 그 물건을 받을 확률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회차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5억짜리 물건이 80%면 4억이 될 거고, 4억이 3억 2천이 될 거고, 3억 2천이 유찰이 되면서 3억 2천이 8, 3, 24, 8, 26, 2억 5천 2백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유찰이 됐는데, 꼭 여기 4회차로 가면은 사람들이 7명이 몰려가지고 이 금액을 그 전에 차를 넘겨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차를 넘겨 쓰는 경우가. 그러면 왜 지금 물건 검색을 계속 이제 그 주식 보듯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물건이 차라리 3억 2천에 넘겼을 정도가 됐으면 이때 들어갔어야 되지. 이때 들어가서 한 명만 들어가서 그냥 나 홀로 지금 그냥 딱 64%로 받아가지고 수익이 분명히 났단 말이에요. 근데 7명이 모이다 보면 불안해서 이 금액을 3억 2천을 넘겨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입찰 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찰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여기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한 명으로 최저가로 써가지고 받는 게 가장 안전하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갖다가 이 시점에서 이 물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물건을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다가 나한테 맞는 물건이, 어째 부동산이라는 건 많지만 나한테 맞는 물건은 몇 개 없으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선정을 해 놓고, 선정을 할 때 여러 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 그러면 어차피 서울지방법원도 4개가, 5개가 있고, 지금 경기도 지금 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검색을 하면서 내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건을 보는데, 물건이 많다 그래서 그걸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상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서울에 검색을 해보고, 서울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는 경기도로 넘어가 보고, 경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인천에 넘어가 봐서 여기서 적정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내 집으로 살 건지, 일단은 자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수익을 할 건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지금 뭐 직장이나 사업체에 이제 거리가 있을 거니까 거리를 따져보고, 여기서 지금 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물건을 이제 뭐 1, 2, 3, 4번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하나씩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거지. 꼭 이 물건이 아니면 나는 안 돼.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검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좀 드는데, 시간이 드는 것도 그거에서 종목만 정해지면은 내가 예를 들어 상가를 찾는다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찾아보고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의 금액은 2억 되고 이 기준으로 찾는다 그러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경기도로 넘어가 보고 경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인천으로 넘어가 보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적어도 충청도나 대전이나 충청도 그 천안쯤에는 내가 이거 물건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보면 어차피 낙찰가는 떨어지고 여기서 경쟁률도 낮아져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방으로 갈 때 확인해야 될 부분 이게 그 서울이나 지방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지방의 은행에서 이거를 대출을 해놓은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작게 시작을 해봤다가 이런 부분이 대출이 일단 가능하면 대출이라는 건 그래요.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하고 소득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여기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득은 일단 늘어날 거예요. 소득은 늘어나니까 날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대출을 받기가 쉬워져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나홀로 경매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지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절차 정도만 안다 그러면 말 그대로 1시간 정도 그냥 강의만 들어도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두 번째는 자금이 지금 작다 그래서 이걸 뭐 경매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검색한다든가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또 거기서 입찰에 참여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이런 부분만 소소하게 하더라도 이런 노력에 대한 지금 대가는 여기서 그 입찰가나 이런 부분에서 다 소득으로 일단은 돌아와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홀로 지금 일단 경매를 시작한다든가 나홀로 경매를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일단 시간이 확보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대행을 맡기는 게 빨라요. 대행을 맡기는 게 빠르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일단은 지금 자문 수수료만 받고 이 정도만 해주는 곳도 있고 두 번째는 대행을 아예 맡겨야 되는 곳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계속 내가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물건을. 이거 갖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절차나 뭐 명도나 대행이나 대출이나 이런 거 절차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말고 물건을 찾아서 나한테 맞다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몇 가지 1, 2, 3 번 정도까지 세 가지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 지속적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도 있다. 1차, 2차, 3차, 4차 유찰이 됐는데 3차에서는 한 명밖에 안 들어와요. 한 명밖에 안 들어오고 4차에서는 7명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최저가로 쓰고 결과를 기다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나홀로 일단 하신다 그러면 일단 내가 첫 번째가 이제 나홀로 이제 경매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행을 일부 해주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지식이라는 건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면 되고 어차피 경매라는 게 거의 일반화돼가지고 지식을 얻기는 쉬워요. 절차에 대한 이제 습득을 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지 말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충분히 내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면 대행을 맡겨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일단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홀로 이제 소소하게 움직이면서도 소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업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직종이 있는데 이 직종을 벗어나 가지고 뭐 경매를 한다든가 이건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게 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다 가능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만큼 좋은 건 뭐냐면 주식만큼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 일단 매입을 해놓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가 안 나가서 뭐 공실이 길어지고 이거 낮추면 돼. 임대료를 낮추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계속 올라주는 상황 어차피 올라줄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주고 지금 인플레가 생긴다 그러면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 돈이 풀리는 게 많아지면 어차피 그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오르게 돼 있고
상가에 대해 가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부동산 자체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이건 장기로 보고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격이 너무 민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런 지금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수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충분히 소득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종목도 많아지고 지금 뭐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소득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혼자 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리랜서도. 그래서 나홀로 지금 어떻게 지금 경매를 지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걸 업으로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고, 어차피 지식이라는 거는 민사집행법의 일부하고, 민사집행법 부분하고, 뭐 민법의 일부 조항,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도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이 정도만 지금 지식을 습득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경매를 하는 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다 쉬우니까. 그래서 추후에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내 집 마련을 해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한다든가 내 집 마련이 됐다 그러면 재테크로 가는데 이제 상가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토지나 이런 걸로 갈 건지 그 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걸 사가지고 업으로 한다 그러면 업으로 하는 것도 이제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법무사도 있을 거고 변호사무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업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를 정하고 그 정도까지만 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갖다가 뭐 내가 전문가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어디까지 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고 일단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문의를 주시고 문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홀로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이유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재테크를 한다든가 이걸 업으로 지금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나홀로 경매로 시작을 해서 충분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그 본인이 판단을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할 거를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그 다음 동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